내 이름은 리순, 중국 경찰이다. 일부에서 나는 분명 방화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귀신한테 이끌려 도착해버린 이곳은 바로 묘지? 그리고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경찰 통제선. 도무지 이 주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이 날카로운 추리라고 봤을 때 이곳 채널 관리자는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나 보다. 고발해야지. 더군다나 경찰 형이란 놈이 하나 더 있는데 어디론가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는 PC방으로 째낀 것 같다. 나 혼자 짬당해서 지금 빼기를 치고 있는데 해결해야 할 사건 목록은 총 2가지가 있다. 첫째, 전신의 일가족 살인 사건. 둘째, 미스테리한 방화 사건이 있다. 그럼 2부 시작해보도록 할까? 말까? 할까? 네, 하겠습니다. 2부 그럼 시작합니다. 연하 2부 들어가 보시죠. 어라, 이곳은 어디지? 이야, 2층입니다. 갖고 싶다. 여기가 공머시기라고 적혀 있는데 마트 같죠? 아무래도 공화마트가 일부에서 나왔는데 그거가 아닌가 싶어요. 일부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뉴스에 따르면 이 공화마트라는 곳에서 귀신들이 장난 전화를 거는 탓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경산 씨께서 여기서 온 전화를 받고 당황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주인공한테 했었죠. 여기가 비어 있어야 했었는데 왜냐면 지금 제사 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임리순, 우리 경찰 주인공. 정의감이 불타지만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막내. 그리고 특이 체질이라서 툭하면 쓰러집니다. 조금 허약하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팔자가 사나운 탓에 귀신들을 잘 본다고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제 재앙을 몰고 다녀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편함에 전향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향형은 다 아시죠? 전향형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번에 처음에 나왔어요. 저도 처음 보고요.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전 씨네 집인가? 아, 전 씨면은 일가족이 살인당한 그 가문이죠. 점점점. 우선 현장을 조사해보자. 자동 저장 완료. 바닥에 빈 그릇 4개가 놓여있다. 이게 뭘까? 이게 가족 수가 4명이었나? 설마 개 밥그릇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 2개는 고양이 밥그릇, 여기 2개는 개 밥그릇. 시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가족 같습니다. 가족 숫자. 아마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여기 2층 먼저 가볼게요. 아, 문이 잠겨 있다. 다행이다. 잠겨 있어서. 여기 빤쭈 있습니다. 누구 빤쭈야? 신문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벽지 대신인가? 뭘 수사하고 있나?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방향키로 숫자 선택. 여기 보면 옆에는 낙서가 있고 또 전단지도 있네요. 근데 이제 번호는 총 4자리 숫자. 이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112. 아, 119도 안 되고. 걸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그르머스는. 0하고 별하고 샵하고는 다 이제 지문이나 피자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워져 있습니다. 전원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 뭐 떠지는데? 벽에 쪽지가 붙어 있다.
이거는 오목인가? 이거 게임 같은데 이름 뭐였지? 그 교과서 귀퉁이에다가 하면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는 게임이 있죠. 친구들이랑 하면은 짝이랑 하는 거지 이건. 그치. 짝이랑 하다가 보면 사감 선생님 와 있고 이제 귀때기 잡아 끌려가 가지고 혼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여기도 전화기가 있습니다. 역시 귀신이 장난 전화 거는 곳 아니랄까봐 전화가 참 많이 구비되어 있죠. Call me when you find the order. 오더를 찾으면은 전화를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따로 입력은 안 되고요, 번호가. 그렇구만. 근데 이 촛불은 누가 켰을까? 이 촛불을 켤 사람이 최근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건이 터진 지가 좀 된 지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달력은 9월 22일에 멈춰 있다. 어라? 사건 발생일은 9월 15일인데 왜 달력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거지? 일주일이나 지났네. 근데 양초가 아직도 불이 붙어 있다고? 9월 15일에서 일주일 지난 거죠. 이거가 아무래도 힌트인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2, 3, 5, 7 같습니다. 가기 전에 문 한 번만 열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문이 잠겨 있다. 2, 3, 5, 7. 띠리링. 여보세요. 오늘은 방방이 생일이니까 돌아오지 말고가 아니지. 내 사심이 이렇게 담겨 있다니 돌아오기 전에 잊지 말고 케이크 찾아오거라. 케이크 영수증을 어느 옷에 넣고 빨아버렸는지 모르겠네. 반쪽이 세탁기 안에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꺼낼 수가 없겠어. 허리가 아프시다고? 나머지 반쪽은 걸어놓은 옷 주머니에 있을 거란다. 다음부터는 빨래하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해야겠구나. 당연하죠. 여기 에어팟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가리 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중년의 부인 같은데 할머니이십니다. 아니 어머니이신가? 빨래를 널어 놓을 곳은 분명 밖에 있겠지. 아까 빤쭈인가? 한번 가볼까요? 빤쭈랑 그 다음에 세탁기. 빤쭈 조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 옆집에서 걸어놓으면 거면 어떡하지? 옆집 거면은 나 처벌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덜 마른 바지다. 주머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덜 말랐다고? 덜 마를 수가 있나? 주인이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누가 있나 봐요 진짜. 귀신이 살고 있나? 망령이 돼서? 2004년 9월 11일. 맛은 버터 초콜릿입니다. 맛있겠다. 좋아 좋아. 버터 초콜릿 좋죠. 봅시다. 딴 거는 필요 없네요. 점점점. 이 빨간 우산 하면은 또 누가 생각나죠? 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번호를 따려 했지만 실패했던 그 선생님. 아니 어디 가신담? 여기는 화장실? 닫혀있는 세탁기 뚜껑 위로 종이 한 장이 놓여있다. 세탁기 위에 주사기 다이어리?
주사기 눈이 있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미러를 보라고 하네요. 스스로. 거울이 반사시켜준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사실을. 뭔 소리야? 마음을 양심을 거울이란 뜻이 있죠. 보통 이건 밝은 거울 획득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울은 양심의 머시기. 뚜껑을 열려면 다이얼을 올바르게 돌려야 할 것 같다. 근처에 무슨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거울을 먼저 볼까? 거울에 비친 벽에 이상한 기호가 있다. 장미가 있네요. 장미. 무슨 뜻이 있나? 기호는 여기 1번 적혀있고 이제 눈금이 1번 눈이죠. 눈금이 아니네. 눈금이란다.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공 얼굴은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점점점. 나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는다. 못 보는구나. 할머니는 내가 음기가 강해 거울을 보면 귀신이 붙는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몰래 거울을 봤다. 이런 청개구리. 거울 속 등 뒤의 벽에는 아버지의 옷이 걸려 있었다. 그건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녹색 경찰복이었다. 아버지도 경찰분이셨군요. 그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보지 못했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어린 시절의 모습도 잘 기억하지 못하니 눈앞의 나를 보는 것도 낯설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커튼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커튼을 연다. 창밖의 벽에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다. 이럴 수가. 2번이 있군요. 2번은 1시입니다. 지금 7시 1시. 3번은 욕조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반만 그려진 것 같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지? 찍으라는 건가?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까요? 핏물 나오는 거 아니야? 욕조에 물을 조금 받았다. 보기 싫습니다. 조금 녹물 나올 것 같고 녹물이 왠지 핏물 같을 것 같고 생각하기만 해도 깨끗하네요. 수면으로 나타난 그림자가 완전한 기호를 이루고 있다. 7시네요. 마찬가지로 3번 7시. 근데 주인공 얼굴이 또 안 보이죠? 이것도 뭔가 상징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거울이 반사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7시가 아니라 4시일 수도 있습니다. 5시인가? 아무튼 그러면 해볼까요? 1번이 딱 두고 2번이 1시 3번이 7시 2번이 4시 아니면은 7시 같습니다. 8시인가 이러면? 4시입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었다. 근데 이거 남의 집 세탁기 열어도 되는 거야? 뭐가 있을 줄 알고. 통 바닥에 종이 반쪽이 있다. 이게 남은 이제 케이크 주문서 반쪽이죠. 그리고 이 주문서 올더 찾으면은 전화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이름이 티안 팡팡입니다. 이 방방 친구인 것 같은데 이름이 티안이 저는 대신해서 이제 티안이라고 하나봐요. 여기서 티안 방방. 근데 이거 밑에 피그는 뭐지? 이 피그 아니 찔리는 건 아니고요. 피그라고 적혀있는데 수상해. 여러모로 수상해. 앞에 글자가 지워져서 왜 피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방방 이름으로 주문한 케이크야.
21일 일가가 살해당인데 주문한 사람은 누구지? 완전한 케이크 주문서 획득. 누구는 제사상 차리는데 혼자 케이크 사 먹은 사람인데? 아이고. 열어줘요.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그러지 마. 수산해, 수산해. 어이구. 여기는 영안실. 자동 저장 완료. 선반 위에 날카로운 가위가 걸려있다. 누르려고 한 건 아닌데 눌렀습니다. 아무튼 진짜 가위가 있네요. 부검대 위에 시체가 한 구 누워있고 그 옆에는 검시 보고서가 있다. 이런 영어가 있으니까 더 무섭습니다. 시체가 일어났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참, 이제 해석해볼까요? 번호 적혀있고 그다음에 자오, 샤오, 조원? 모르겠습니다. 33살 남자 164cm. 사인은 쇼크입니다. 질식사 같아요. 질식으로 인한 쇼크. 외상 징후나 뭐랄까 이거 싸운 흔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 뭐라 하더라? 스트러글? 아무튼 인터뷰나 이제 현장의 조사를 따르면은 아무래도 살자하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 현장에서 머리카락들이 전화기 줄이랑 좀 꼬여 있었나봐요. 엉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야만 했대요. 머리카락을. 네,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추정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좀 슬픈 내용이네. 검시 보고서 획득. 머리카락 잘랐어.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장발이셨다니.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생각납니다. 콩나물을 키운 건 아니고 콩나물이 자란 건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수도꼭지 있는 데서 콩나물이 양치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거야. 진짜 공포스럽습니다. 꼭 그런 느낌이네요. 머리카락이 세면대를 틀어막고 있다. 세면대 바닥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손으로 빼내면 안 될까? 안 되는구나. 가위 써야지. 그럼. 선반 위에 날카로운 가위가 걸려있다. 획득. 가위 획득. 이거 보면 피자국 같은데? 싹둑싹둑. 가위를 사용한다. 열쇠가 있습니다. 세면대 바닥에 열쇠가 있다. 좋은 발모제를 바르고 계시는군요. 이거 꼭 의학계의 혁명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거 있었으면은 이제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한 4대는 너끈히 먹고 살 텐데. 이발을 못합니다. 아버지 이발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나봐요. 차단기는 잠겨있다.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차단기 안에 스위치가 2개 있다. 그냥 문 열고 나갈걸. 약간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느낌인데 빨간 휴지를 고르면 피가 나죠. 피가 사방에서 흘러나옵니다. 누가 웃나? 여기 안에 이거
생가치로이 그 먼지처럼 생겼는데 눈 달려있고 귀엽게 펄짝펄짝거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무언가를 덮고 있는 것 같다. 머리카락을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예. 생일 케이크 위에 제사용으로 보이는 돼지머리가 놓여있다. 이거 제사라는 뜻인데 이거 밖에도 걸려있었죠. 이마에 제사 전이라는 글자가 전이구나. 제사 전이라는 글자가 불빛 때문에 이상하게 보인다. 오, 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2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파란 휴지 해볼까요? 이마에 제사 전이라는 글자가 불빛 때문에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 뭐 인이랑 뭐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따로 봐야 되나? 사랑 팔인가? 글자의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메모해두자. 방탈출 게임 같으면 숫자이겠죠? 케이크 위의 글자 획득 필기 11 따로 봐야 됩니다. 2가 아니라 1148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근데 파란색 빨간색이 지문이 있었지. 그 전화 달라는 그 내용이. 문 열렸다. 다시 돌아왔네. 욕조도 있고. 거울 못 봐주나? 잘생긴 내 얼굴 보고 귀신 좀 붙어라. 그래야지 컨텐츠가 살지. 귀신 없고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떴는데? 진 선생님, 어째서 여기 계시는 거죠? 여기는 방망이네 집이잖아요. 단서가 있는지 찾으러 왔어요. 당신들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했으니 제가 현장에 와서 방해가 되지는 않겠죠? 점점점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그게. 여기가 아무리 지금 소유자가 사망했다 해도 그 관리자나 뭐 기타 등등 점유자나 뭐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귀신들 뭐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이제 꼼짝없이 처벌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가도 가지 말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 의사와 관계없이도 잘못하면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의 처벌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폐가를 가지 말고 빠덕 유튜브를 보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획기적이죠. 점점점. 미안. 지선님, 제가 사건 자료를 살펴보니 부검 결과 조소연은 확실히 살자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조소연 씨는 그분이죠. 이제 며느리신데 미쳐버려서 이제 일가족을 살해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인데 불운한 분이시죠. 또 뉴스에서도 조소연은 일가가 죽은 뒤 목을 매 죽었다고 말했고요. 그게 어떻다는 이거 아니지. 그게 어떻다는 거죠? 제가 만약 집에 돌아와 가족이 중독된 것을 본다면 가장 먼저 112에 연락했을 겁니다. 점점점. 당신은 몰라요. 방방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방이는 조소연 씨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조소연 씨는 방방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모두 조소연 씨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녀가 제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요. 온전한 전신으로 아이의 시체를 마주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점점점. 그래서 선생님은 누군가 일가를 독극물로 살해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소연 씨는 집에 돌아와 방방의 시체를 보고 절망해 살자 했고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서를 더 찾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점점점.
어떤 단서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이 어째서 보건소에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마 옆 선생님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역경사는 살인 동기가 충분해요. 2년 전 방방의 아버지 전우 씨가 간질로 발작했을 때 역경사 씨가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구하지 못했죠. 아버지 전우 씨가 있죠. 아버지 전우 씨. 방방의 할아버지 전향혁 씨는 역경사 씨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전향혁 씨가 이 집 이제 이 마트 주인인데 이번에 처음 나왔네요. 전향혁 씨가 할아버지네. 사람을 데려와 보건소를 부수고 발길질로 역경사는 갈비뼈도 부러뜨렸죠. 한 성격 하시는데요. 그럴 그럴 만하긴 한데 그래도 심했다. 결국 역경사는 보름이 넘게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고요. 적지 않은 돈을 배상하고서야 일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조서연 씨가 보건소에 들른 뒤 사건이 일어났고요. 공교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의사는 조서연 씨가 기침약을 사러 갔다고 했고 당시 보건소의 다른 환자들도 그 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처방한 약에 문제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수상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간 곳이니까. 그렇지만 왜 가는지도 약간 의문스러워요. 점점점. 그래서 여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으러 가셨더군요. 네. 하지만 역경사는 똑똑한 사람이라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뭔가 찾으셨습니까? 점점점. 아니죠. 점점점. 아무것도요. 다른 것도 조사해 봐야겠어요.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수상해 보이는데. 그러게. 여기서 뭔가 알아내기라도 한 건가? 이 범죄 현장은 다 회식고 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전화 걸어줘야지. 빨간색 11이었고요. 파란색은 48이었는데 이거는 뭐 순서를 모르겠으니까 찍어볼게요. 된다. 아, 이거 어떻게 읽지? 여보세요? 아, 케이크를 보고 방방이 정말 좋아하더라. 네 시아버지가 말하길 방방이의 친구들이 모두 올 거라니까 저녁 정비를 소홀히 할 수 없지. 잊지 말고 식당에서 음식을 사오너라. 물고기도 빼놓지 말고 영감이랑 방감이 모두 좋아하는 거니 할머니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방방이 또 대문 열쇠를 식사하는 곳에 놓고 왔더구나. 어려서 이것저것 빼놓기를 잘 하는 탓에 어느 날 밖에 떨어뜨린 열쇠를 누가 주워가면 어떡할까 모르겠구나. 아이는 어른을 따라하기 마련이니 네가 모범을 보여주려무라. 음, 자동 저장 완료. 진짜 불 누가 킨 거지 이거? 케이크는 방방이가 보고 좋아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케이크 산 게 다 돌아가시는 이후인데. 아, 흑백이죠 또. 오, 케이크 생겼어. 그릇에 곰팡이가 핀 케이크가 있다. 아하, 이걸 보고 좋아했다고? 케이크를 조사한다. 어느 것부터 조사하시겠습니까? 이 날카로운 추리로 봤을 때 네 번째입니다. 케이크에 특별한 점은 없다. 아하, 그렇군요. 세 번째입니다. 역시 뒤에서부터 찍어야죠. 뒤에서부터 하는 게 역시 5번, 3번 많이 찍어야죠. 바닥에 열쇠가 있다.
대문 열쇠 획득. 이제 좀 뭐야? 누구지?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나는데? 자동차 따라서 묘지까지 왔는데 그 자동차를 소개해준 게 또 역경산 씨가 자동차에 초 있다고 어두운 게 싫으면 가보라고 했었어요. 이게 뭐야? 난간 뒤에 여자아이의 영정이 나타났다. 이거 혹시 천방방? 치안방방? 분명 방방의 사진인데? 방방이의 얼굴을 어떻게 알지? 이 친구는? 이번에 우리 처음 보는 걸 텐데. 영정이 어디 갔지? 분명 아까 얻은 열쇠로 열 수 있을 거야. 열기 전에 저장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점점점. 이게 내가 처음 들어가는 사건 현장이다. 아까 1층은 뭐고요, 그러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껏 내뱉었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혼탁한 기체를 내뱉은 뒤 나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아! 공화마트에서? 이건 공화마트의 전화. 맞네, 공화마트 여기. 조금만 올리고 있어봐. 저장 한 번만 하자. 떼리리리. 떼리리리리. 여기네요. 연고 없다. 전화 너머로 죽은 듯한 침묵과 차분만이 들려왔다. 점점점. 여보세요. 아, 형사님. 옆선생님? 한 번밖에 안 만났었는데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네요. 선생님도 제 목소리를 아시는데요, 뭘. 왜 이렇게 예민해? 참. 하하, 그렇네요. 바빠서 전화 소리를 못 들었었는데 방금 전화는 형사님이셨나요? 전화. 제가 아닌데 누가 전화했는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심증이 가는 인물은 있죠. 바로 빨간 우산의 여인. 이상하네요. 번호는 분명 전씨네 집인데. 설마 뉴스에서 말하던 이상한 일이 제게도 일어나는 걸까요? 저도 그 뉴스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전화를 받는 겁니까? 공화마트의 귀신에게서? 읍내 사람들이 말하길 상을 당하고 7일째 되는 밤 손녀의 친구 몇몇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더군요. 그날이 전씨 손녀의 생일이었을 겁니다. 그 조사하던 것 중에 할머니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 방방의 할머니께서 친구 9월 20일 이제 전 방방의 생일날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7일이 되기 바로 전날 시내의 한 제과점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전씨 소녀에게 주는 케이크 주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탁기랑 바깥에 있는 빤쭈한테서 발견한 케이크 영수증 9월 21일 날 이제 케이크 주문을 했던 흔적이 있었죠. 점점점. 어떻게 하셨지? 나는 열심히 조사해서 한 건데 저 사람은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혹시 물건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할까봐 집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지요. 형사님, 전씨네 집에서 뭘 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혼자서 들어가고 계시네요.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옆 선생님, 사건 전에 조소연 씨가 보건소에 갔었죠? 이제 안 말려드네요. 원래 역으로 질문 당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경찰이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에서 벗어났죠.
틀림없습니다. 이 계절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서 그날 보건소에 붐비던 사람들 모두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전씨 집안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찰을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네요. 이상하네요. 그 전 이름 뭔지 까먹었는데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반방이의 아버지께서 여기 엽경선 씨한테 진찰을 받다가 돌아가셨죠. 그 다음부터 이제 발길을 끊었을 텐데 이상하게 조소연 씨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 가셨어요. 약국에 감기약 타러 갔나? 점점점. 수학에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웃어? 뭐가 이해가 안 되시는지 알겠네요. 저와 전씨 집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으신 거겠죠. 확실히 그 일이 있었던 후 전씨 집안 사람들은 제게 진찰을 받으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조소연 씨가 갑자기 보건소에 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하다며 제게 어떤 브랜드의 기침약이 있는지 물었죠. 그리고 약을 받고는 가버렸습니다. 점점점.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조사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오죠? 이 사건에 숨겨진 사정이 있다면 저는 못 본 척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든 없든 저는 수사할 겁니다. 점점점.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까 보건소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모른다고 하면서 사건을 조사해 본 적도 없다고 하셨죠? 저는 당신이 막 들어온 경험 없는 경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앞담입니다. 아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단서를 파악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도 당신이 어떻게 이 단서를 찾았는지 정말 알고 싶네요. 아쉽게도 지금은 할 일이 있으니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형사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경사는 보건소에 있었고 다른 환자들이 증인으로 있으니 확실히 혐의가 크지는 않아. 심증은 간데, 그치? 하지만 역경사는 알리바이가 있네요. 무의식적으로 전신의 집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흘렸다. 내가 전신의 집안 사건을 조사하는데도 재미있어 했고,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내 목소리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마치 근처에 숨어서 모든 것을 훔쳐보고 있는 것 같아. 자원 저장 완료. 아니 형님들 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년이죠? 오 깜짝이야. 뭐지? 나 죽었나? 아 게임 끝나는 부분이다. 게임 3부 이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빨리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럼 빠바. 이것도 역경선 씨가 진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싫은데. 나를 원망하지 마라. 사스케.